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영수라고 합니다. 3개월 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6개월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3월에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공기가 너무 반가웠어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햇살보다 말이죠. 아내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은퇴 생활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천국 같았던 그곳에서 저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일부 꿈 같았던 계획. 제가 플로리다로 이주를 결심한 건 2년 전이었어요. 38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부장에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갔죠. 월급도 꽤 받았고 퇴직금도 3억 원 정도 나왔어요. 아내와 저는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서울에서 개원했고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따뜻한 곳에서 살면 어떨까? 관절염도 있고 하니까 플로리다 같은 데로 가면 좋겠어. 아내도 동의했어요. 사실 아내 건강이 더 안 좋았거든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한국의 추운 겨울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플로리다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올랜도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선시티라는 은퇴촌이 있었어요.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골프장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 유튜브에서 그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 마치 리조트 같았어요.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잔디밭이 초록초록하게 펼쳐져 있고 노인들이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집값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30만 달러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4억 원 정도였는데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하면 훨씬 쌌죠. 더 마음에 든 건 의료시설이었어요. 은퇴촌 근처에 병원이 여러 개 있고 특히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는 클리닉도 있다고 했어요. 언어 소통 걱정도 덜었죠. 자기야, 정말 가볼까? 2023년 봄에 답사를 갔어요. LAX에서 올랜도까지 5시간 비행이었는데 설레는 마음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본 선시티는 영상보다 더 멋있었어요. 3월인데도 날씨가 따뜻하고 야자수가 흔들리고 백인 노인들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한국계 여성이었어요. 김씨,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집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침실 2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된 오픈 키친, 그리고 뒷뜰에는 작은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와, 수영장이 있네요.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아내는 젊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헬스클럽 수영장을 다녔는데 집에 수영장이 있다니 꿈만 같았죠. 집 앞 도로는 골프 카트 전용이었어요. 일반 차량은 다닐 수 없고 오직 골프 카트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속도도 시속 25마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안전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골프 카트로 이동해요. 마트에 가거나 클럽하우스에 갈 때도 골프 카트를 타죠.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았거든요. 커뮤니티 센터도 구경했어요. 체육관, 도서관, 각종 취미 동아리방, 그리고 레스토랑까지 있었어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했어요. 월요일은 요가 클래스, 화요일은 댄스 클래스, 수요일은 독서 모임, 목요일은 미술 클래스, 금요일은 사교 댄스가 있어요. 아내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회사 일에 바빠서 아내도 저도 취미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골프장도 둘러봤어요. 18홀 챔피언십 코스였는데 회원권 없이도 거주민은 언제든 플레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린피도 저렴했고요.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좀 쳤는데 여기서는 매일 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언제든 가능해요. 플로리다는 1년 내내 골프하기 좋거든요.
딱 제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인근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플로리다 한식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는데 김치찌개 맛이 일품이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반겨주셨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여기 정착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아, 그러시면 좋겠네요. 여기 한국 분들이 꽤 계세요. 다들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그렇게 3박 4일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플로리다 생각뿐이었어요. 2부 준비와 2주.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관광비자로는 3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투자 이민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50만 달러를 투자하시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충분했죠. 하지만 영주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에서의 관광비자로 6개월씩 머물다가 한국에 잠깐 나오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6개월마다 한국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한국 가족들도 보고 올 수 있으니까 좋겠다 싶었어요. 투자 이민 서류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도 정리해야 했어요. 30년간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당시 시세로 10억 원에 팔렸어요. 살림도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컨테이너로 미국에 보냈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주거나 처분했어요.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 정리였어요. 직장 동료들, 동창들,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야, 정말 가는구나. 부럽다, 부럽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굳이 미국까지 가세요? 여기서도 충분히 좋게 살 수 있잖아요. 아들아, 아버지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들 다 키우느라 내 꿈은 접어뒀거든. 그래도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언어도 안 통하고. 거기도 한국 의사 있다고 하던데. 설득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2023년 10월 드디어 플로리다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 나왔는데 아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잘 다녀와, 아빠. 큰아들이 마지막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정말 잘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일이잖아. LA를 경유해서 올랜도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어요. 시차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에이전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씨, 어서 오세요. 집 준비 다 해놨어요. 선시티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미국에 온 게 실감났어요. 넓은 고속도로, 끝없이 펼쳐진 평원, 그리고 따뜻한 햇살. 산부 초기 적응과 환상.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리 주문해둔 가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식료품도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영화 같네. 아내가 집 안을 돌아다니며 감탄했어요. 특히 뒤뜰 수영장을 보고는 완전히 반했죠. 여보, 내일부터 매일 수영할 거야. 첫날 밤은 정말 좋았어요.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는 가운데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평화로웠어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적응이 시작됐어요. 먼저 골프 카트를 샀어요. 중고로 $5,000짜리를 샀는데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골프 카트로 마트에 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퍼블릭스라는 대형 마트가 은퇴촌에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한국 식료품도 제법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도 등록했어요. 회비는 월 $50였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참여한 건 요가 클래스였어요. 강사는 60대 백인 여성이었는데 정말 유연하더라고요. 웰컴. You must be 누히. 다들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참여자는 대부분 60에서 70대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아내는 수영장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뒤뜰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헬스클럽 가는 것도 번거로웠는데 집에서 바로 수영할 수 있으니까 천국이었죠. 저는 골프에 푹 빠졌어요. 한국에서는 비싼 그린피 때문에 월 2에서 3번 정도밖에 못 쳤는데 여기서는 매일 칠 수 있었거든요. 그린피도 25달러로 저렴했고요. 골프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대부분 백인들이었는데 은퇴한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었어요. 잔, 웨어 아 유 프롬? 코리어. I just moved here last month. 보, 웰컴 투 패러다이스. 모두들 플로리다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도 몇 분 만났어요.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박 씨 부부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이주해서 정착한 분들이었어요. 김 씨, 여기 정말 좋죠? 저희도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갈 생각도 안 해요. 박 씨 부인이 말했어요.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지만 올랜도에 한국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첫 달은 정말 신혼여행 같았어요. 매일이 휴가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행복했어요. 한국에서는 은퇴했어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내와 함께 올랜도 관광도 했어요.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케네디 우주센터까지 가봤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놀이공원을 가다니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어요. 댄스 파티, 빙고 게임, 영화 감상, 카드 게임 등등. 특히 매주 토요일 밤에 열리는 사교 댄스가 인기였어요. 아내와 저는 댄스를 못 춰서 처음엔 구경만 했는데 나중에는 배우기도 했어요. 김씨 부부 금방 늘겠네요. 다른 주민들이 격려해줬어요. 날씨도 정말 좋았어요. 11월인데도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서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의 추운 겨울 생각하니 정말 잘 온 것 같았어요. 의료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어요. 한국계 의사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시설도 깔끔하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김씨 건강하시네요. 플로리다 와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혈압이 높았는데 여기 와서 낮아졌거든요. 2개월째까지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골프 치고 수영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내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지냈어요. 한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어요. 아빠 정말 좋아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졌고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응, 정말 잘 온 것 같다. 너희들도 나중에 놀러와.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부 균열의 시작. 문제는 3개월째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골프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선을 받는 게 불편했어요.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헤이, 코리언 그래무 이즈 COMIN 그램.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생각보다 컸어요.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복잡한 이야기나 유머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골프 친구들이 농담을 하면 저만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죠. 의료비 문제도 심각했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간단한 검사 하나에 $300씩 나갔어요. 여보,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면 어떡해? 아내가 걱정했어요.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커뮤니티 생활이었지만 실제로는 피상적인 관계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오랜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어려웠어요.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미국 노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랐거든요. 가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매주 자식들이 무난 인사를 와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보통이에요. 박 씨 부인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정도에만 가족이 모이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도 그리워졌어요. 올랜도까지 가서 한식당에 가면 되긴 했지만 매번 1시간씩 운전하기가 번거로웠어요. 집에서 해먹으려고 해도 재료 구하기가 어려웠고 맛도 한국에서 먹던 것만 못했어요. 여보, 명태조림이 먹고 싶어. 아내가 자주 그랬어요. 가장 힘든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매일이 휴가 같아서 좋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은퇴했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도 하고 후배들 멘토링도 하고 동창회 모임도 활발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거든요.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들도 점점 지겨워졌어요. 매주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게 재미없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골프만 쳐야 하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골프 외에도 등산도 하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문화센터 강의도 들었는데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5부 충격적인 발견. 결정적인 사건은 4개월째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수영을 했죠. 저녁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빙고 게임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참석자가 적었고 와 있는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What's gram YN gram 안? 옆에 앉은 메리에게 물어봤어요. 뭐, didn't you hear about Tom? 톰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던 70대 남성이었어요. 골프도 자주 같이 치고 저녁 식사도 함께한 적이 있었거든요. What happened to him? He passed away yesterday.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전에 골프 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How? Heart attack. He was alone at home. 심장마비로 집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톰은 혼자 살았거든요.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다른 주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이웃집 사람이 3일 동안 안 보여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대요. 3일 동안이나 혼자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톰의 죽음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보, 만약 우리 중 하나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톰처럼 혼자 죽을 수도 있잖아. 아내도 불안해했어요. 다음 날부터 은퇴촌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노인들의 집합소 같았어요. 톰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자식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왔는데 1년 만에 아버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We should have visited more often. 아들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슬펐어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장례식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 씨 부부와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지난 1년 동안 이 은퇴촌에서 혼자 죽은 사람이 톰이 7번째라는 거였어요. 여기가 그렇게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박 씨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에요. 아내가 작년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5년째 살고 있다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소용없더라고요. 박 씨 부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부터 은퇴촌의 이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다들 행복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았거든요. 커뮤니티 활동도 다르게 보였어요. 진짜 즐겨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두 표면적인 관계죠. 한국계 간호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의료비 문제였어요. 보험이 있어도 중병에 걸리면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는 암에 걸려서 치료비만 $20만 나왔어요. 집까지 팔아야 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프면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은퇴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식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식들이 귀찮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노부모 부양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이나 은퇴촌에 보내고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자식들이 독립해서 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버림받아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육부 마지막 사건. 결정적인 사건은 5개월째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수영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욕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들어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보, 어디 아파? 911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15분 만에 왔는데 그 15분이 1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Your wife needs constant care for a while. 의사가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자식들이 바로 달려왔을 텐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라는 걸. 큰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빠, 엄마 상태가 어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당분간 돌봄이 필요하대. 제가 가야 할까요? 아니다. 내일이 바쁘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3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여보, 나 또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만약 제가 먼저 쓰러지면 누가 아내를 돌볼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들에게였어요. 아들아. 네, 아빠. 사실은 여기 생활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외롭다. 정말 외로워.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여기가 아빠 집인데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정말? 응. 여기서는 늙어 죽을 수 없겠어. 아내도 동의했어요. 사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7부 돌아가기로 결심.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먼저 집을 팔아야 했어요.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팔다니 부동산 에이전트도 의아해했어요. ALREADY? You just moved in. 패멀리 EMI 알그레미엔CY. 그렇게 둘러댔어요. 다행히 집값이 조금 올라서 손해는 안 봤어요. 하지만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빼니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가구들도 처분해야 했어요. 가져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헐값에 팔아야 했죠. 정말 아까웠어요. 골프 카트도 팔았어요. $5,000에 샀는데 $3,000에 팔았어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워사리 투시 유그레모. 골프 친구들이 아쉬워했어요. 박씨 부부는 이해해줬어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곧 따라갈지도 몰라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분명히 좋은 경험도 많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본 것도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가족과 떨어져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출국 전날 밤 아내와 함께 뒤뜰에 앉아서 별을 봤어요. 여보, 후회 안 해? 후회? 전혀. 오히려 와봐서 좋았어. 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잖아. 정말 그랬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8부 한국으로의 귀환. 2024년 3월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어 안내 방송을 들으니 정말 반가웠어요. 큰아들이 마중 나왔어요. 아빠, 엄마, 잘 오셨어요. 응,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서울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6개월 전에는 답답해 보이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였어요.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맛이었거든요.
아, 이 맛이야.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웃들도 반겨줬어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네, 역시 고향이 좋네요.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의료진도 만났어요. 아내 뇌경색 후속 치료를 위해서였는데 한국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MRI 찍어보니 별 문제 없네요. 꾸준히 약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비도 정말 저렴했어요. MRI 검사비가 15만 원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1,500달러였거든요. 10배 차이였어요. 구부 새로운 깨달음.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플로리다 경험 덕분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새롭게 발견했거든요. 첫째,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언제든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감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둘째,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으니 편해요.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셋째, 문화생활이 풍부해요.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 등이 가까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넷째,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요. 큰아들이 주말마다 안부를 물으러 오고 딸도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해요. 옛 동료들과 정기 모임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경험을 살려서 은퇴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컴퓨터도 가르쳐 드려요. 아내도 한국 와서 훨씬 밝아졌어요. 동네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요. 여보, 역시 고향이 최고야. 매일 그렇게 말해요. 10부 마무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플로리다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친구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요. 그리고 한국의 장점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의료 시스템, 교통, 문화생활, 음식 등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이 소중해져요.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플로리다 집보다는 작지만 훨씬 행복해요. 매주 자식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 여행도 다녀와요. 무엇보다 아플 때 병원 갈 걱정 없고 외로울 때 찾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노년이 아닐까 싶어요. 플로리다 6개월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한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정말 멀리 가봐야 집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해외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장기간 체류해 보세요. 관광으로 가는 것과 실제 살아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계획이에요. 자식들 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익숙한 이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